하나씩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솔직히 외우실 필요도 없는 게 이게 자꾸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한 두세 번 해보시면요 감각으로 익혀진다. 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구나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근데 하나는 꼭 기억하실 거 좀 뭐랄까 좀 필요하다 느껴지는 문서에 대한 꼭 넘기지 마시라는 거. 그거는 꼭 하시고 여기에 최소한 여기에 있는 10가지 정도는 하시라는 건데 원래 이제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런 중소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산업 현장에는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ISO 4500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나 공장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증을 인증을 받아야 그걸 제출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되게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ISO 9001이라든지 1400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산업안전 4500이 인증을 받아야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인증 받으려고 많이들 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인증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5인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정부도 손나 담당자도 손나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이 여기 회장님께서 그 부분을 빨리 보강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교육 잡게 되신 거고 이 매뉴얼도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기 요 양식은 사실은 산업체에서 쓰던 걸 중소기업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갭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 본인들이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고치셔도 됩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딱 양식이 정해진 건 없어요. 대신에 보는 사람들한테 난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하면 체크하실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만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소상공인한테 맞춤형으로 보면 이 5가지를 꼭 이제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제목만 외우셔도 됩니다. 먼저 뭐 어떤 시설물이나 이래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죠? 화재 폭발 예방이잖아요. 모든 산업 분야는 다 이거 그러면 2가지만 보시면 돼요. 화재 날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소화기 제 위치에 있나 소화기 액은 제때 다 갈렸나 이런 건 다 이거 소화기에도 보면 원래 이 편말이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거 제대로 돼 있고 날짜 안에 있는지만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안 돼 있네? 사장님 이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전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나 어떤 감지기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의무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전기나 감지기는요 그냥 있구나 없구나로만 끝나세요. 해봤는지 이제 점검 몇 개 하지 마세요. 그 손해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행동이 막 물이 훅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격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있구나 없구나만 하시면 되고 점검 제대로 됐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해주실 게 근로자의 안전 문제.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잘 외워두세요. 보호구 지급, 그러니까 뭐 장갑, 미끄럼 방지, 뭐 화재 이거 예방하는 장갑 뭐 이런 보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새로 오면은 거나 정기 교육한 거 꼭 일지 작성하라는 거, 문서와 그 다음에 서명, 나 이런 교육 받았습니다. 꼭 서명 받으세요. 그거 안 되면 이런 일지를 주는 사장님이 알아서 받아내시겠죠. 아니면 직접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야간 근무시 2인 1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여기 일반 업체는 아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이 있는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 업체들이 보통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는 굳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 들어가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간은 요즘 방업소도 이제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은 편의점밖에 없겠죠. 근데 편의점이 뭐 2인 1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제 보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산업체에서 하던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시설 안전 이거는 뭐 늘 저기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거는 뭐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성 평가표 만들어진 거에서 가스는 잠겼나 뭐 이런 것들 다 체크. 근데 이게 우리 화장실만 가도 뭐 점검했으면 하고 날짜 서 누가 했다 체크하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설 안전 관리 부분이 이제 건물주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인이 하는 거니까 크게 뭐 보실 분은 없고요. 자, 여기서 제가 늘 아까 얘기했죠. 요식업뿐이 아니라 보니까 냉장고, 식중독 이게요. 냉장고 온도 기록 작성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냉장고 기록 저기 온도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중대재해도 간장간자가 있어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요거는 다른 거 다 모두 습관들 하더라도 냉장고 온도 기록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다 넣어주시고, 왜냐 요식업들은 많이 찾아다니시게 될 겁니다. 꼭 하시라고. 그다음에 비생 대응 체계, 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뭐 표시 하나 다 얘기 드렸던 거니까 한번 여기 나중에 자료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이 부분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부분인데, 자, 이것도 다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하나씩 잠깐만 들으면, 자, 대표자 직원 시킬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자분을 안전보건 책임자로 스스로 임명하시라 그러고 그거를 발표하시고 그 기록 그 발표된 걸 여기다 쓰라고. 근데 이거 본인들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프린트 하나 만들어서 본인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전화번호까지 해서 갖다 직접 붙여주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기본 원칙은 이제 완수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업소는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라 그랬죠. 6개월에 한 번씩은 최소화하셔야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좋고. 자, 여기에는 전기는 위험온나 위생원 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뻔한 얘기죠. 근데 아까 6개월 되지만 자체 점검은 월 1회 한 번 하시는데 진행 못 하시죠. 근데 누가 위험성 평가 누가 해줬어요? 하셨잖아요. 이거 핑계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시라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건데 부담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업소가 한 30개만 넘어도 하루에 한 군데는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도 사실 벅찰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핑계로 자꾸 접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핑계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성 평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여기 원산지 표시가 잘 되니 안 되니 소방이 이거 우리 영역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좋고 잘하는 게 위험성 평가. 아, 이거 전화번호는 괜찮은데 이거 방치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요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체크해주고 사인 받고 하면은 이게 기록이 남은 게 나중에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예방 활동. 이거는 여기는 이제 다 뻔하잖아요. 이거 저기 제대로 있느냐, 뭐 그다음에 붙일 거 다 붙이라고 그랬죠. 붙일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보면 또 다 틀려. 그리고 주의하실 거 이거 개인 보호 지급. 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집이에요. 숯불 담당자가 따로 있어. 이분한테 나는 화상에 조심하라고 미끄럼 방지 장화도 줬고 장갑도 줬어요. 사실 근데 이 양반이 덮고 귀찮다고 덮고 안 했어. 근데 들고 가다가 불이 튀어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이거 떨어뜨렸네. 그게 불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크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안전 책임되고 다 줬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직원이 딴짓하다가 사고 났네. 누구 책임이죠? 이게 증거가 없으면요 사장님 책임이에요. 예. 근데 직원 책임을 말하는 뭐죠? 증거물이 있어야죠. 자, 그 증거가 뭐냐? 여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안전보호 지급했다는 서류입니다. 언제 누구한테 뭐뭐뭐 지급했다. 그리고 얘는 지급받았다. 사인. 그리고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줬다. 이게 증거물로 남아 있으면요. 그럼 그거로 이런 사고 났을 때는 사장님이 할 말이 생깁니다. 근데 저거 지급했는데요. 증거 있습니까? 얘는 나 못 받았는데 우기는 그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으로 사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났으면은 꼭 한 번씩 아까도 얘기했죠? 훈련. 이거 중요해요, 훈련. 일주일에 한 번 하셔야 돼요. 근데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아까 제가 영상 틀어주었듯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하나로 잠깐 모여 앞에 세워놓고요. 3분, 5분이라도 영상 하나만 틀어주셔도 교육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사진, 교육하는 내용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이제 좀 되시면은 이제 재난안전보험 이쪽 자격이 계시게 되면은 심폐소생술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거지만 자칫하면 또 하나 문제 제일 심각한 거 또 있죠. 남자분들은 성추행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저희들이 심폐소생 CPR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상 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비상대응체계 이거 말씀드린 대로 제가 피난처를 비난처는 여기다가 경찰서, 병원, 소방서, 119, 112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연락처. 되시는 분들 연락처. 누구보다 그 주변에 계실 거는 제일 빨리 갈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경찰서를 빨리 해놓는 게 좋아요. 이게 112로 갔다 112에서 이렇게 지점 내려가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히려. 근데 파출소나 이런 데 연락이 되죠? 그럼 거기서 바로 연락되면 주변이니까 다 바로 옵니다. 그거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부분은 하시면 되고, 100번, 1000번을 해도 머리,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교육받아서 문서 기록,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꼭 나오죠? 교육 날짜, 참여자 교육 내용 무조건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사인 받으시고, 보관. 그러니까 사장님만 보관하게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여기 가야죠. 왜냐면 그거 손실될 수 있어요. 그때 여기서 빨리 가지고 가신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한번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NGO 활동이죠. 지역의 존재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문서 때문에 문서 하나씩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필수 문서가면요, 월간 안전점검표, 근로자 안전위생교육 일지, 냉장고 나왔죠. 냉장고 온도 기록지. 그 다음에 비상대피훈련 기록표, 사고 발생 보고서,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 그 다음에 보고 지급 대장.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이거는 가야 된다. 머릿속에 외우세요. 이거 진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오죠. 날짜, 서명, 사진 첨부는 필수. 모든 문서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뒤부터 이제 한 10개 정도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왜 필요한지. 월간 안전점검표에 보면은 화재, 시설, 근로자 안전, 위생관리, 비상대응 확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리스트는요, 개별 리스트는 또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담당자들이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꼭 이거 체크하시고 검증하고 점검하고 누가 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 사장님, 아니면 직원, 그 사람들이 설명하게 하세요. 대행해 주시게 되면 안 돼요. 자, 요거 월간 안전점검표면은 뭐죠? 한 달에 한 번. 꼭 요거는 꼭 보관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됐으면 그 다음에 근로자 안전위생교육이 있지. 항상 근로자 누구 뭐 직원 하나하나 다 교육 받았다. 서명 받고 어떤 교육 받았다. 내용 쓰고 사진 첨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심폐소생술 했네요. 했어. 그럼 그 사진 찍어서 심폐소생술 하는 모습 사진 찍고.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CPR 봤을 때 인형이 있긴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안 되면 이제 그냥 스마트폰 틀어주세요. 직접 대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뭐 워낙 많으니까. 근데 왜냐 책임질 일은 만들지 마시라는 거. 그냥 과하게 친절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친절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새로 이제 누군가 왔을 때는 이거 방지하거나 칼 사용법 이런 거 있죠. 위험한 물건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꼭 한 번씩 꼭 하셔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긴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꼭 받아두세요. 하루만 일하더라도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아르바이트 같은 데 가면은 뭐 비밀 뭐 이행 뭐 여러 가지 서류 진짜 근로계약 하루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교육 하루 왔다 하더라도 교육 꼭 했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요 왜냐면 당일날 와서 일했는 당일날 다치는 수가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오래 일한 사람은 익숙해서 안 다쳐요. 처음 일하는 사람이 다쳐요 오히려. 그래서 첫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다쳤으면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근데 이 기록이 있다. 이건 안전주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요. 꼭 받아두시고 교육시키시라는 거예요. 다시 10분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이거 이제 외우시죠? 냉장고. 냉장고는요. 오전 오후인데 오전 오후라고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침 출근했을 때랑 퇴근할 때입니다. 왜냐? 아침 출근해서 밤새 냉장고 안녕하셨냐? 온도가 올라갔어. 왜냐? 그 사이에 잠깐 정전이 됐거나 뭐해서 코드가 빠져 이상이 생기거나 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냉장고는 냉기가 그대로 유지는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록해서 온도가 이상이 생겨서 기록하고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꽝꽝 얼려있는 것 같은 게 괜찮은데 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아. 눈으로 보면 다 괜찮았어. 그래도 기록은 남겨놓으시라는 거. 그리고 이거 가실 때 오늘 온도가 유지돼. 왜냐면 이게요. 자주 열고 닫다 보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밤새도록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변질이 됐어도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제 온도로 다 유지가 됐고 이걸 내가 직접 체크하고 기록하는 기록지가 있어. 그랬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냉장고 기록 됐는지 안 됐는지 봐요. 시중도 사고라는 거. 너네 이거 제대로 안 했잖아.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자 보세요. 우리 어제도 됐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거에서 이상이 생겼나? 그러면 이제 무조건 나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신선한 식품을 쓴다고 냉장고에다 보관 안 하고 직접 아침부터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사고를 많이 냅니다. 내가 관리하는 건 사고 잘 안 나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사고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쪽에서 변질돼서 온 거를 내가 어떻게 쓸까요? 자, 그럼 방법이죠. 그 들어오는 물건도 역시 기록을 해놓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날 이게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이었다, 저것 때문이었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무리를 한 게 아니라 이 나쁜 데 가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 그리고 우리는 면피가 되죠. 그래서 이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냉장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한 거 꼭 사진 기록 첨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대표님들 오세요. 자, 우리 오늘 회식 한번 하시죠. 아니면 뭐 간담회 한번 하시죠. 그래서 카페가 되든 식당이 되든 소주 마시든 술 먹는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술 드시기 전에 한 20, 30분 대화만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 상가 전체 연합회 담당하시는 분 다 모아놓고 한 번은 일장 연설하시면 돼요. 뭐 딴 소리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록시에는 뭐 기록했어.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교육 받았어. 사진 한 번만 딱 찍어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요. 사장님은 맨날 교육만 하시던 분이 되잖아요. 근데 교육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교육 받은 거예요. 사장님도 최신 정보 받았고 안전 교육 받은 겁니다. 담당자가 교육 안 받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은데 요 부분도 있고 뭐 이제 하나 서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자, 사고가 났을 때 대표자분은 이거 정신 없어요. 겨를 없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 뭐 아무데나 막 전화해갖고 야 불났대는데 누가 다쳤대는데 이러고 돌아다니세요. 그럼 이거 안전 조치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연락 받으셨죠?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가스 잠그고 전기 잠그고. 그다음에 바로 불났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많이 탔더라도 우선 사진 찍어 놓으시고 어디 지금 진행이 어디서부터 됐다는 건 최소한 흔적이 남으니까 그러면 그 전소가 돼도요 거기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 여기 사망자 있었다 부상자 있었고 어떻게 조치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딴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치했다 이게 뭐냐면 훈련하고 교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방비하게 나눠서 이 사람들 안 한 거예요. 교육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지만 여기에서 어떤 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누가 뭐 직원 중에 누가 소화기로 불을 껐고 그 다음에 자재를 어떻게 정리했고 대피시켰고 누가 대피시켰고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는 훈련 참 잘 돼 있었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발생 보고서, 조치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거 했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모아놓고 한 번씩 회의하시죠. 뭐 회식해도 돼요. 그렇다고 뭐 맨날 도와주시는 저 지도자분들도 돈 내라고는 안 하실 거예요. 지들끼리 자기네들이 이제 모여서 하겠지. 근데 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모이셔야 됩니다 하면 모이실 분은 모이십니다. 전 바쁘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보고 이거 기억하시죠? 왜 해야 되는지도 이제 기억하시죠? 이 부분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받은 사람 꼭 서명. 그리고 이제 월간 안전관리 종합보고서 이거는요 한 달에 한 번 가시라고 그랬죠. 지도사분하고 사장님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게 하실수록 좋지만 사장님 바쁘시니까 안 바쁘시면 스케줄 정해서 쭉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없던 점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중요한 거고 위험성 평가는 핑계고 이거는 마무리입니다. 최종 마무리.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문서화가 핵심. 문서화요. 그 다음에 안전장막표, 교육일지, 훈련기록, 사고보고서 내종은 반드시 상시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꼭 현장 사진과 서명 기록은 꼭 남기셔요. 그리고 자 이걸로 이제 교육은 다 끝났고요. 자, 사례를 하나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 부패 식당 식중독 집단 발전했는데 냉장고도 기록이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다 해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냉장고 기록지를 갖고 있었고 이런 이행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한 게 아니라 납품한 업체 쪽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 가서 검사를 하겠죠. 그랬더니 갔더니 거기 실제로 거기서 살고내가 있는지 뭔지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이 식당은 피해자예요. 근데 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가해자가 돼버려요. 이 차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냉장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호금 이지급 이거 분명히 난 사장은 줬는데 애들이 귀찮아서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증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네 안 줬잖아. 그 직원들 나 안 받았는데 우기는 거 아니고. 그러면 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자가 책임 대상이 되버린 거죠. 미이행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중요하다는 거. 자, 이런 거는요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오니까 더 이상 설명은 시간 다 됐고 여기까지 지금 뭐 제가 지금 무한장 막 마음만 급해서 빨리 말씀드렸는데 요점만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관심 가지시고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세요.